한국전쟁 직후 미군에 의해 무단 반출됐던 설악산 신흥사의 영산 회상도와 시황도가 66년 만에 원래 자리인 신흥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불교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봉안돼 있던 영산 회상도와 시황도는 신흥사 극락보전과 명보전으로 이윤됐고 복원 과정을 거쳐 원래 있었던 전각에 봉안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이 시대의 시민과 불자들에게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기 위한 마음실천법을 제시한 책을 펴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탈종교화 시대 스님들이 제가 신도들의 신행 활동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안내서를 펴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더욱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불교를 알리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려는 스님과 불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비구니회가 마련한 유튜브 교육과정이 명실상부한 불자 유튜버의 상실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으로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한암 스님의 생애와 사상 등을 연구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국내 최다 박사 학위를 소유한 자연 스님이 쓴 시대를 초월한 성자 한암은 탈종교 시대 한국 불교가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미군에 의해 무단 반출됐던 설악산 신흥사의 영산 회상도와 시황도가 66년 만에 원래 자리인 신흥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불교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봉안돼 있던 영산 회상도와 시황도는 신흥사 극락보전과 명부전으로 이윤됐고 앞으로 복원 과정을 거쳐 본래 있었던 전각에 봉안됩니다. 첫 소식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아침 일찍 불교중앙박물관을 출발해 설악산 신흥사에 도착한 영산 회상도와 시황도를 신흥사 사부대중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님들과 신도들이 독경과 염불 정진을 하는 가운데 신흥사 일주문에 도착한 성보는 부처님께 귀환을 고했습니다. 극락교와 사천왕문, 보제루 등을 지난 영산 회상도와 시황도는 본래 모셔져 있던 극락보전으로 이윤됐습니다. 신흥사 사부대중은 66년 만에 돌아온 성보를 맞이하는 감동 속에 10년 만에 결실을 맺은 귀향을 계기로 모든 이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이렇게 모시고 옴으로써 빨리 코로나19가 이 질병이 빨리 없어지고 또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쳐서 질병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조계종과 신흥사 속초시 문화재 제자리 찾기 위원회는 영산 회상도와 시황도를 66년 만에 제자리로 돌려놓음으로써 국외 반출 문화재 환수라는 큰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신흥사는 모든 이들의 영혼 속에 돌아온 영산 회상도와 시황도 환영 법회를 다음 달 20일 극락보전에서 봉행하고 남북 통일과 코로나19 조기 종식 등을 기원할 계획입니다. 66년 만에 영산 회상도와 또 시황도가 한지 본처를 해서 참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불자들이 또 지역의 우리 모든 분들이 참 감개무량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보물을 이 영산회상도 시황도를 잘 모셔서 건조할 테니까 앞으로 후에도 한번 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사는 유물 전시관에 영산 회상도와 시황도를 모시고 복원 과정을 거쳐 본래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시켰던 자리인 극락보전과 명부전에 봉안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이 시대의 시민과 불자들에게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기 위한 마음실천법을 제시한 책을 펴냈습니다. 원행 스님의 신간 백만월약 한 송이 꽃을 발언하면은 부처님과 옛 성현들의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 책에서 바른 길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던 자신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면서
현대인들에게 수많은 인연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자들의 정성을 하나로 모으는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한국불교의 내일을 열어가는 희망의 불사에 대한 의지와 원력도 책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전통 사찰인 신광사가 종단의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신광사 주지 혜원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백만원력 결집불사 기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는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인 일화 스님을 비롯해 신광사 총무 원영 스님, 선학원 미래포럼 상임위원 심원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단법인 금당 전통음식연구원 이사장이자 금수함 주지인 대한 스님도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백만원력 결집불사 기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한 스님의 보시금은 올해 회갑을 맞아 주지 스님을 위해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을 보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종교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젊은 신도의 유입이 줄어드는 등 불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찰을 찾는 신도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스님들의 역량과 역할이 더욱 절실한데요. 조계종 포교원이 탈종교화 시대 스님들이 제가 신도들의 신행 활동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안내서를 펴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신도들의 신행 활동을 지도하는 스님들을 위한 안내서를 펴냈습니다. 종단 차원의 신도 신행 안내서 발간은 처음인데 75쪽 분량으로 제작됐습니다. 탈종교화와 종교 인구 감소에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신행 활동 위축 등으로 불교의 위기를 실감하는 요즘, 사찰을 찾는 신도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스님들의 역량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면서 체계적인 신행 안내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계는 젊은 신도의 유입이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 포교원이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43.2%가 참선과 명상 등 각종 수행법에 대해 배우고 싶지만 적절한 수행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포교원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서울과 부산 등에서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모범 사찰 방문, 설문조사 등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해 종합 분석했습니다. 안내서는 신행과 신행 지침, 신행에 대한 신도 요구 분석,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신행 지침 5가지도 함께 수록돼 눈길을 끕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개인과 사회적 불성을 구현하는 내용 등인데 종단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포교원이 추진하는 3대 사업인 5대 수행법과 곧 발간될 생활 의례문, 불교 성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도들이 어떤 신행 생활 활동을 원하고 있는지 큰 줄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행 활동을 통해 종교적인 체험이 이루어져야 하고 신행 활동은 진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용과 형식이 심화 확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안내서는 새로운 신도를 대상으로 신행 기간, 연령별 등에 따른 신행 프로그램뿐 아니라 가족 의례 프로그램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구나 사찰에선 안내서를 기반으로 여건과 역량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해 신행 매뉴얼로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안내서는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볼 수 있으며 포교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교구 본사와 불교대학 등에는 우편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요일인 내일부터 8일 동안 수도권에 있는 음식점, 카페, 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집합 제한이 실시됩니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학생들이 다수 모이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는 모레인 31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24일까지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신행 문화의 새로운 모델로 유튜브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더욱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불교를 알리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려는 스님과 불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비구니회가 마련한 유튜브 교육과정이 명실상부한 불자 유튜버의 산실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BBS 거룩한 만남 진행자인 지인 스님의 유튜브 채널은 기쁨정사 기쁨주지. 2주 전 비구니 회관에서 마련한 유튜브 활용법 수업을 듣고 개설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편집과 촬영 등의 입문반 과정을 통해 컴퓨터를 두려워하던 초보자에서 유튜버로의 변신은 예상외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는 이제 컴퓨터 하면은 겁도 나고 잘 못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한번 만들어 보니까 이것을 몰랐을 뿐이지 알면은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내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스님들을 진정한 유튜버로 키워내기 위한 심화반 과정. 유튜브 채널에 어떤 내용을 채울지에 부담 갖지 말고 일단 시도하라고 강사는 당부합니다. 스님이 뭘 하든 차를 마시든 포행을 하든 그죠? 뭐 만행을 하든 불경을 올리든 법문을 하든 스님들이 하시는 그 자체가 그냥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고민보다는 영상을 올려보고 반응 보고 그 반응에 맞춰서 하나하나 해 나가고. 유튜브에 익숙한 세대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인 스님의 자세도 진지하기만 합니다. 네, 우선 가르쳐주신 분이 원체 쉽게 알려주셨고요. 지금 해보니까 하나하나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튜브 교육은 당초 내년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앞당겨졌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종교 활동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기획했던 것보다 스님들이 많이 원하시고 또 그 열성 그리고 그 하시고자 하는 목적도 너무 뚜렷하고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스님들이 열광할 줄 미처 몰랐어요. 온라인 포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요즘 전국 비구니회의 유튜브 교육 과정이 스님 유튜버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와 총동문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수재의연금을 기탁했습니다. 대불련 윤정은 회장과 홍경희 총동문회장은 아름다운 동행 사무실을 방문해 상임이사 일화 스님에게 회원들이 모은 212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일화 스님은 대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금을 전달해줘서 고맙다며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홍경희 회장은 남원 성국사주지 희권 스님의 권유로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하기로 결심했다며 회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모금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으로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하남 스님의 생애와 사상 등을 연구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국내 최다 박사 학위를 소유한 자연 스님이 쓴 시대를 초월한 성자 하남은 탈종교 시대 한국 불교가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불교 최고의 선승으로 꼽히는 경호 스님의 마지막 제자 하남 스님. 한국 불교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하남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연구한 책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성자 하남. 하남 스님의 고손자이자 국내 최다 박사학위 기록을 보유한 자연 스님이 5번째 박사학위 논문을 엮어 만든 책입니다. 이러한 청정한 기상을 보였다는 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저는 이런 어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남 스님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에 암울했던 시기에 조계종 종정을 4번이나 역임한 당대 최고의 고승으로 꼽힙니다. 선과 교회의 가르침을 넘어 하남 스님이 한국 불교의 위대한 스승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강남 봉은사 조실을 뿌리치고 오대산으로 은거한 일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총독의 초청을 거절한 사건 등 담대한 선승에 올곧은 기계가 책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당시인 1951년 오대산에서 제자들만 피난 보낸 뒤 홀로 단정히 앉아 영원한 선정에 든 하남 스님의 좌탈인망한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남 스님이 늘 대중과 함께하면서 청정한 계율 정신을 몸소 실천한 삶은 지금의 한국 불교계가 본받아야 한다고 자연 스님은 강조합니다. 특별하게 주무시는 거 외에는 그냥 대방에서 하루 종일 그냥 수자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꼼짝을 못 합니다. 그냥 어른이 그러고 있으면. 그게 어른다움이라는 거거든요. 어른이 예불해서 끝까지 기도할 때 이렇게 있잖아요. 꼼짝 말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성자 하남 책은 한국 불교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하남 스님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하며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근현대 한국 불교를 이끈 선지식이자 호남의 대표적인 선사로 꼽히는 해안 스님이 생전에 직접 쓴 유묵과 서필, 발언문 등을 엮은 책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안 스님의 상좌인 서울 전등사 회주 동명 스님이 펴낸 해안 선사 서문집은 근현대 한국 불교의 현 주소와 미래 방향까지로 제시하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한국 불교의 호남 선맥을 이끈 해안 스님이 제자들과 정진 대중을 위해 직접 쓴 길이 7m에 이르는 보은불사 제문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은혜와 은사 스님을 향한 존경심, 대중의 수행 정진을 독려하는 마음이 글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해안 스님이 1969년 불교 전등회를 창립한 뒤 특별 정진 법회를 위해 작성한 발언문에는 평생을 대중교화에 앞장선 스님의 가르침과 기상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해안 스님은 발언문을 통해 흔들림 없는 수행 정진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용맹심과 신심으로 돌진하자고 대중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너무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후학들을 대하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신심이 나고 분심이 나고 의심이 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이끌었던 것들이 더욱더 간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시민 선방을 열어 수행 대중화에 앞장서온 전등사 회주 동명 스님이 은사 해안 스님의 유묵과 서필, 불교신문 기고문 등 생전에 직접 남긴 글들을 모아 해안선사 서문집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 등 한국 근현대사의 한복판에서 수행자의 길을 걸었던 해안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근현대 한국 불교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선사 스님보다도 더 간절하게 그 공부하는 사람의 틈을 주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으셨고 짧은 시간에 견성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참 귀중하다고. 특히 해안 스님의 스승 항명 스님과 은사이자 부안 내소사 중흥주 만어 스님이 주고받은 서신과 엽서들은 역사적, 불교적 가치가 큰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안 스님이 상자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평소 엄격한 모습과는 달리 다정하고 애틋한 마음이 엿보입니다. 해안 스님의 상좌 동명 스님은 출가인의 가장 큰 인연은 바로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며 스님 앞에서 자신은 언제나 13살의 소년일 수밖에 없다면서 스승에 대한 짙은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일러스트 기법을 통해 동화적 이미지의 부처님을 표현하는 이색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젊은 불자 예술가인 김백설 작가는 서울 비로자나 국제선원 갤러리 까루나에서 일러스트 초대전 나툼을 개최했습니다. 작가는 불교 동화를 연상시키는 작품들과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와 나무, 달 등을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색감으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백설 작가의 특별전은 모레인 31일까지 계속되며
일러스트를 통해 불교 문화를 좀 더 쉽게 대중들에게 전하고 환희로운 불심의 세계 등을 작품 속에 구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국대가 9년 만에 전국 추계대학 축구연맹대회에서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동국대는 어제 강원도 태백의 태백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56회 추계대학 축구연맹전 태백산기 결승전에서 숭실대를 2대1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동국대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전국 추계대학 축구연맹전 2연패 달성 이후 9년 만에 축구연맹전 우승컵을 안게 됐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미군에 의해 무단 방출됐던 설악산 신흥사, 영산 회상도와 시황도가 66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불교중앙박물관을 출발해 설악산 신흥사에 도착한 영산 회상도와 시황도를 신흥사 4부대중이 맞이했는데요.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정통성을 되찾는 노력 꾸준히 이어져야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29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